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전북 군산대 이양성 교수가 우파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선거관리 업무도 감사하라라면서 밑장 빼기 짜고치기 비리복마전 선관위 부패 조직의 선거관리 믿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의 도입부 소제목 즉 작은 제목은 4가지입니다. 선거관리 업무는 견제, 감시, 사각지대, 선관위원장 노태학 대법관부터 갈아치워라, 문재인이 알박은 상임위원도 사퇴시켜라, 선거관리 업무 전반과 선거 전산 시스템도 감사하라는 등의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 칼럼 본문 중간중간에 들어간 소제목들은 가족회사 선거관리위원회, 지들끼리 짜고 쳐서 국민 세금 파먹는다, 문재인이 만든 끼리끼리 네트워크 나라, 연필로 쓴 면접 성적표, 비리 채용 직원들이 관리하는 선거 업무, 이시조선 양반 똑 닮은 좌파, 이재명당 끼리끼리 사바사바 럭셔리 사교클럽 등의 소제목이 눈에 띕니다. 이양성 교수는 이번 칼럼 도입부에서 선관위의 음서 채용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나온 말이 바로 가족회사다. 선관위가 가족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가족회사라는 것이다. 역설이다. 자본주의 나라 한국에선 사기업도 가족 경영을 하기 어렵다. 오너라도 인사를 마음대로 하면 지탄받는다. 거꾸로다. 공공기관은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한국은 역설공화국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감사원이 채용비리 관련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모든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000회가 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바로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다. 좌파는 미천들이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얼마 전 조국당 의원들의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좌파가 경제 백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즈니스석을 차별의 결과로 본다. 차별이 아니라 전략이다. 바로 가격차별화 전략이다. 비즈니스석과 1등석 덕분에 이코노미석 승객도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일 잘하면 의원 나으리더니 비즈니스석을 타든 1등석을 타든 누가 뭐라 하겠나. 아니면서 아닌 척하니 위선덩어리란 욕을 듣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바로 지적된 이 조국의 비즈니스석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뜻 들으면 비즈니스석을 안 타니까 뭔가 서민 플레이, 서민을 이해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항공기 운임 구조를 우리가 냉정히 분석해 보면 만약에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타는 사람이 없고 비행기 전체가 이코노미석을 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평등하고 비행기 요금은 더 싸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없애버리고 모든 좌석을 이코노미석으로 한다면 그 이코노미석을 타는 승객들의 항공기 부담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코노미석의 요금이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요금으로 이코노미석의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항공사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명색이 조국도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 교수를 했다는 인간인데 저런 식의 발상밖에 못한다 하면 조국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만약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고도 아주 뻔한 길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좌파 세계관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다. 나눠먹기 판이다. 성장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권력 쟁취에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로 공공기관에 침투하면 저열한 방식으로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 기관을 사유하고 결국 좌파 패거리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래서 가족경영이다. 그 경영 미천은 세금이다. 경영 방식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양성 교수 칼럼은 이어서 문재인이 만든 끼리끼리 네트워크 나라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설공화국 한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기관 선관위가 가장 불공정해 보인다. 가족회사라고 불렸다면 이는 비리의 복마전이다. 선관위뿐만 아니다. 사실 한국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사정은 비슷하다. 가족회사가 아니라면 특정 학교 동문회 회사 또는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계모임 회사다. 문제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효율성 개념 자체가 없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은 누군가를 특별 채용하려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또는 세금 탕진을 통해 끼리끼리 이윤을 챙기려는 목적에 구락부다. 그 기관들은 생산성도 따지지 않는다. 매관 매직, 일자리 품앗이 등 정규직 특별 전형이 관심사다.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마약 중독자처럼 선거에 더 미치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고비용 저효율 교과서다. 즉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일 수 없다. 특히 공돈 삼짓돈이 넘쳐난다. 예산 쓰기 바쁘다. 적자라면서 인재 채용을 더 늘린다. 거꾸로다. 채용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 서류는 밑장 빼기고 면접은 짜고치기다. 나사 빠진 나라 한국의 모습이다. 동시에 공무원이 됐어도 부모 신분에 따라 흑수저 출신과 금수저 출신은 천양지차다. 힘든 부서를 돌며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는 공무원들은 대개 흑수저 자식들이고 편한 보직받고 쾌속 승진하는 경우는 대개 금수저 자식들이다. 이번 선관위 채용 비리가 바로 그 귀납적 사례다. 문재인이 만든 끼리끼리 네트워크 공화국, 눈뜨고 볼 수 없는 위선의 나라다. 이양성 교수는 이어서 연필로 쓴 면접 성적표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발된 선관위 전 사무총장 김모 씨의 아들은 세자라고 불렸다. 그 세자 면접 때 만점을 준 사람은 그 세자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했던 선관위 직원이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그 후임 사무총장 박모 씨는 당시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2022년 3월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도록 했다. 방식은 더욱 황당했다. 외부 면접위원이 점수도 기재하지 않고 서명을 해 평정표를 넘기면 인사 담당자가 사후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식이었다. 점수를 백지위임한 격이다. 한국에서 필기시험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정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치러지는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밑장 빼기와 짜고치기 판이다. 수혜자는 줄이 있는 사람, 피해자는 줄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 때마다 서류와 면접으로 사람들을 뽑는 그런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면 마치 비인간화된 전형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서류와 면접으로 해놓고는 지들끼리 아주 끼리끼리 다 해먹은 겁니다. 그게 대학 갈 때도 그랬고 취직할 때도 그랬고 곳곳에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썩어 들어간 겁니다.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모 씨의 자녀도 2021년 10월 경력 채용됐는데 당시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했다고 한다. 차후 인사 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지만 평정표는 연필로 쓰면 안 된다. 이 교수는 이어서 비리 채용 직원들이 관리하는 선거 업무와 노태학 대법관 뭐하고 있나 비리 직원 업무 배제부터 시켜라 라는 소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이 통렬히 지적합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알박기 선관위를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건 없다. 금수저 자식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만 창출했을 뿐이다.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선관위 조직이 참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게 바로 좌파 독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라고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이시조선 양반 똑 닮은 좌파라는 소제목 아래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계관은 독특하다. 조건부 평등이다. 남의 자식들에겐 평등을 강요한다. 그 결과는 하향 평준화와 가난이다. 하지만 자신과 제 가족은 예외다. 럭셔리다. 화려한 외침들을 빼고 결과만 보자면 계급 분화 양상이 조선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소수의 양반 기급이 온갖 사치를 누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노비 노예처럼 살았다. 그걸 전원적이라 미화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황당한 건 좌파 정당에 속는 한국의 무산계급과 청년들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바뀐 지 오래다. 선진국의 무산계급은 대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보수진영 내 기득권은 없다. 기업들은 독과점 금지법 속에 늘 경쟁한다. 카르텔은 없다. 반면 진보진영엔 기득권을 누리는 직능단체들이 많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머릿수에서 나온다. 좌파 정당이 진짜 기득권 정당인 이유다. 여러분, 지금 이양성 교수가 한국의 좌파 세계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남의 자식들에게는 평등을 강요해서 하향 평준화와 가난을 초래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럭셔리로 산다. 이 부분을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집들이 여러 집이 있구만요. 문재인 집의 아들딸, 조국 집의 아들딸, 이재명 집의 아들들, 지금 다 이 교수가 지적한 럭셔리식으로 살아온 그런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좌파에 속는 사람들만 사실은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꽤 많은 사람이 속고 있죠.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나이가 50, 60대도 자기들이 속는지도 모르고 좌파들이 짓거리고 있는 그 허황된 논리에 휘둘려 갖고 비슷한 말을 복창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양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재명당 끼리끼리 사바사바 럭셔리 사교 클럽이란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득권층 사교 클럽이다. 끼리끼리 사바사바 속에 럭셔리 제자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더 확장시켜 피라미드 지배체제를 영속시키려는 것이다. 무산계급은 그 추악한 실태를 모른다. 그걸 모르는 무산계급에게 자유는 사치다. 민주주의는 더욱 사치다. 자유민주주의는 더더욱 사치다. 북한처럼 독재를 하면 오히려 찬양받고 남한처럼 자유와 함께 투표권을 주면 군 통수권자의 권위마저 인정치 않으려 든다. 친북 좌파가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그리고 시민단체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제 자유를 목조를 것이다. 그 결과 이 나라 경제는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무산계급의 적은 좌파 기득권 사교클럽 민주당이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위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좌익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 좌익 인사인 최재형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지난해 11월 공개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피고발 건과 관련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김건희 피고발 건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문재인 부인 김정숙과 관련된 많은 피고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있는지,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왜 김정숙 피고발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잘 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는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김건희 피고발 수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는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호화 옷값 의혹과 인도 타지마할 호화 외유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배당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이 인도 측의 초청 없이 초청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다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정숙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어서 올해 1월 23일에는 김정숙의 이른바 샤넬 재킷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고손실,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김정숙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샤넬 재킷 행방이 묘연하다. 재킷이 샤넬 본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서 김정숙이 당시 샤넬에서 대여한 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여사는 혈세, 호화여행, 고가 옷과 액세서리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한다면서 김정숙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숙은 이 밖에도 청와대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호화옷값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3건 이상의 고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정숙과 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관련 논란 가운데 굳이 비교하자면 문제의 심각성은 김정숙과 관련된 사안이 훨씬 큽니다. 더구나 김정숙과 관련된 사안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돼 예산을 낭비, 유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김건희에 대해 수사팀을 보강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로 한 만큼 김정숙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